드론 다 시켰고요. 조금 오솔길 가는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날씨가 흐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살 조심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6km에서 20km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약간 앞바람이에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보트들 정박하는 어떤 그 파킹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보트들을 끌고서 이제 나와서 보트 타는 또 맛이 있죠. 자, 일단 관통을 잘 했고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데이비드라는 그 코키틀람 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오슬길로 통해서 셔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반 정도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네, 다행히 양쪽 다 오가는 사람들은 없네요. 오히려 뭐 날씨 쨍쨍한 것보다도 이렇게 구름 많이 끼는 날이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장애물 때문 같지는 않고요. 아마 바람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바람입니다. 쪽에 바람이 조금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천천히 15에서 20km 사이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개가 지나가는데 한번 옆에서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날벌레들이 엄청나게 부딪혀가지고 조금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여기는 또 별로 날벌레들이 없네요. 그래서 좀 방심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얼굴 전면을 완전히 막는 그런 헬멧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런 날에는 벌레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 같으네요. 아주 작은 그 날파리들 같은데 여기는 다행히 없습니다. 아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말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 그 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얘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그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 음. 저 앞에 벤치까지 가서 저기 일단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액션캠 켰고요.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솔길 트레일로 쭉 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포장도로 해서 이제 그 데이비드까지 올라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은 후자 길을 택했습니다. 이쪽 지난번에는 그 오솔길로 쭉 트레일로만 갔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길로
이 포장도로 길로 해서 가보려고 하고요. 특히 여기가 지금 커비해서 나름대로 좀 그 전망이 좋아서 한번 담아 보려고 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꾸불꾸불한 언덕길을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계속 이런 길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비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에서 다시 레프턴을 해서 이제 셔너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 포크 트레일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담아 볼게요. 지금 배터리는 약 55km, 55% 남았기 때문에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아껴서 너무 힘들지 않고 빨리 달리지 않고 조금 세이빙 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액션캠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엑스트라를 안 갖고 오고 하나밖에 없는데 할 수 있을 만큼 담아 볼게요. 여기서 집까지는 글쎄요 한 10km 정도 남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최대한 많이 담아 볼 수 있을 만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좀 풍경이 더 좋았을 텐데 예뻤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선 마이크를 달았는데 액션캠에 물론 바람 때문에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처럼 자체 내장 마이크보다는 확실히 좀 그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편집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크 빌리지 나왔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데이비드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레프턴에서 다시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올라오니까 더 추워지네요. 아마 하나 정도 더 올라가면은 이제 데이비드가 만날 것 같습니다. 일단 V9 타고 이 길로 오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가 데이비드죠?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만났고요. 여기서 일단 레프턴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녹음이 제대로 잘 안 돼서요. 나중에 이제 편집하면서 사후로 지금 그 보이스 오버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비드 스트리트로 올라와서 이제 조금 빠르게 그 1.8배속 정도로 해서 지금 그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 이제 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좀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V12로 갈 때는 좀 더 안전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걔는 최대 속도가 한 55까지는 나가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는 좀 빨리 달려줘야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 V9은 최대 속도가 45인데 실제로는 한 40km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크루즈 속도는 한 35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안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 역설적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약간 위험한데, 사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더 자전거 전용 도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더 안전하긴 한데, 빨리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V12를 탈 경우에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가고, 안 그럴 때는 왼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V9을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른쪽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 차선에서 차들이 막 쌩쌩 달리고, 중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블락 배리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전거 전용선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갔고요. 이미 이제 셔너시 쪽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저희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살았었고, 여기 이제 아주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조형을 잘 해놔서 시에서 굉장히 좀 아름답고 여름에는 서늘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셔너스 길을 따라서 이제 그 셔너스랑 포코 트레일이랑 만나는 곳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자동차 쉐어드 도로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초등학교, 지금 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이 왼쪽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한 7, 8년 전에 EUC를 처음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서 아들놈이랑 같이 3일 동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타는지를 열심히 연습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EUC에 관한 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데고,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한참 더운데 매일 한 거의 3일을 거의 풀데이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타는지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금 보이는 이쪽 더 가서 이제 그 셔너시 쪽에 이제 트레일에도 EUC를 타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포커 트레일이랑 만나는 지점이고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EUC 타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렇게 그다지 할 게 없더라고요. 배터리 성능도 약하고 또 최고 속도도 굉장히 낮고 해서 며칠 놀다가 그냥 처박아 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 EUC 저기 그 셔너시 그 파크로 들어왔고요. 여기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자주 다녔던 길이죠. 그래서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그 강이 하나 보이고, 아마 코키틀람 리버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핀 리버의 지류들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코키틀람 리버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조금 빠른 스피드로 아마 1.8배속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돌려서 지금 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차피 제가 자주 다녔던 길이고 저한테는 거의 고향 같은 길이기 때문에, 특히 이웃시에 관한 한 더더구나 이쪽 그 후티지를 꼭 한번 남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좀 빨리 돌리기로 해서 전체적인 그 루트를 한번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그 조그만 다리가 나와요. 요 길이 약간 좀 위험하고 루티하기도 하고 또 락키하기도 하긴 하지만 잘 피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왼쪽에 다 집들이고요. 저기 다리가 보이시죠? 요 다리에서 왼쪽으로 틀어서 가면은 이제 포커 트레일이랑 같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페이브가 된 포장된 도로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후테이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다 못해 이제 추워서, 왜냐면 제가 이제 긴팔 자켓을 입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코키틀람 리버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바람이 이제 숭숭 다 들어오는 메쉬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특히 그 웨스트우드 플래토 쪽, 그 데이비드 위쪽 길은 약간 고산지라 더 추웠죠. 여기는 이제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달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조금 추웠던 그런 기억이 다시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빠른 그 스피드로 이제 그 1.8배속으로 지금 그 길을 보고 계시고요. 네, 뭐 자전거들도 다닙니다.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또 이제 포장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그 강변을 끼고 가는 길이죠. 네. 또 다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주택가로 빠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야 이제 계속 트레일이 유지가 됩니다. 뭐 때로는 이제 이웃씨를 동호회랑 같이 그룹 라이딩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혼자 타는 것이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없이 마음 편하게 내가 쉴 때 쉬고 또 갈 때 가고 루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편하긴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포장된 도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포장은 됐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그 나무 뿌리들이 그 포장 그 페이브된 도로들을 막 뚫고 나와서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V9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약 6cm 정도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고요. 이런 어떤 이 정도 루티한 길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값을 하죠.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굴다리를 지납니다. 이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그 굴다리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굴다리를 지금 막 관통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울퉁불퉁한 그런 길들을 다니고 옛날에 그 서스펜션이 없던 휠을 탔었으니까 뭐 V12도 그렇고 킹송 16도 그렇고 그때 어떻게 탔는지 모를 정도로 서스펜션 있는 휠을 타니까 너무 이제 그 스무드하고 쿠시해서 완전히 중이 고기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넌 서스펜션 휠로는 못 갈 것 같아요. 한번 타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트 코키틀람 쪽에 있는 작은 그 공원이 왼쪽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굴다리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계속 이제 이게 코키틀람 리버가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그 라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달을 했고요. 아주 조그만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그 아담한 콘도들 주택가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콜로니 팜이랑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콜로니 팜까지 가면 뭐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집까지는 바로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다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언스 파크를 지금 막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콜로니 팜 쪽으로 가는 길과 만나는 길로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차도들도 보이고 이날이 주중이고 날씨도 흐리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그냥 뭐 보통 정도 수준 사람들이 있었고 자전거들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전거들도 꽤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 길이 이제 그 콜로니 팜이랑 해서 쭉 그 로히드 하이웨이까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꽤 보이네요. 보니까는요. 네, 왼쪽으로 이제 그 파크랑 이제 바베큐 할 수 있는 또 운동 시설들도 잠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야구장이나 뭐 럭비장 이런 어떤 체육 시설들도 보이고 거의 이제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쭉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이제 나무라든지 그러니까 나무 뿌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처음보다는 조금 그 울퉁불퉁한 부분은 덜한데 그래도 계속 이제 그 나무 뿌리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앞에 또 빨리 달리는 자전거가 한 대 있죠. 이걸 이제 왼쪽으로 패싱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이게 1.8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걸 겁니다. 그 1.8배속만 해도 스피드감이 상당하네요.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 굉장히 그 마치 제가 이 정도 속도로 좀 달리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 없이 들으시다 보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1.8배속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다 굉장히 루티하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 나무 뿌리들이 여기 이 구간이 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 트레일에. 여기를 걸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거리가 꽤 될 텐데 뭐 집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2, 3km, 3, 4km에서 뭐 많게는 5, 6, 7km 정도까지도
걸릴 때 이 트레일을 계속 다닌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걷는 거는 엄두가 안 나요. 일단 이유시를 탄 이후로는 제사 전에 이렇게 걷는 워킹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뭐 특히 뭐 걷거나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운동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유시를 타는 게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제 발은 곧 이유시가 된 거죠. 예, 이제 걷는 것은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트레일 끝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도로인데 도로로 빠지지 않고 주차장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그 굴다리 밑길로 해서 약간 그 유턴 비슷하게 해서 이제 콜로니 팜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길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버브리지가 없으니까 언더브리지로 해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턴하는 중이죠. 그래서 다시 건너간 다음에는 다시 또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턴을 멋있게 기술적으로 해서 이제 콜로니 팜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일로 쭉 가면 이제 로히드 하이웨이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뷰 병원, 지난번 이제 에피소드 1편에서도 찍었었던 리버뷰 병원이 이제 앞부분에 있고요. 예, T 정션이 되겠습니다. 쭉 가다 보면은 T 정션이 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로이드 하이웨이도 지나서 이제 그 코키틀람 센터, 또 웨스트 플래터 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버나비, 밴쿠버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T 정션 끝에 왔고요. T 정션 저 끝에가 T 정션이고 가기 직전에 이제 레프턴으로 해서 빠져서 들었으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다시 콜로니 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쭉 직진을 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집에 거의 다 온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피 드론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